방송대학 TV.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들 오해하시는 것이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우울증이 온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세요. 물론 이제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우울해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주요 우울장애로 진단을 받을 정도의 상황에서 살펴보자면, 다시 역으로 추적을 하면 부정적인 생활사건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정적인 생활사건이 꼭 심각한 경우가 아니어도, 그러니까 사건이 크거나 작거나 상관없이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리고 같은 사건에서도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 환자의 이제 사회적인 어떤 지지 체계가 얼마나 튼튼하냐가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즉, 이 환자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지지가 이제 아주 많으면,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지지를 많이 받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가족들과의 관계가 좋고요. 가족들이 내담자를 위해서 뭐 물적으로나 심적으로 뭐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이러면 같은 일에서도, 어려운 사건에서도 회복이 좀 더 낫겠죠.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사회적 지지가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가족이 없다라든가 가까운 사람이 없다, 내지는 지금 물리적으로 가까운 사람이 나를 별로 신경 쓰고 있지 않고 친밀하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같은 사건을 경험해도 그 사건으로부터 회복하는 게 굉장히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지지 부족이 상당히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고, 이것과 부정적인 생활 사건이 같이 연결이 될 때 주요 우울장애와 상관이 높아진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부정적인,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거죠. 부정적인 생활 사건만으로는 우울증의 발생이나 심각도를 충분히 이제 설명하지 못한다라는 게 이제 앞서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자, 그렇지만 각각의 이론별로 나름대로 우울장애, 그러니까 우울증, 주요 우울장애의 원인을 설명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항상 이제 나오는 것은 이제 정신분석이죠. 가장 우리 상담 및 심리치료에서 가장 처음으로 증상들을 설명하고자 노력했던 이제 이론이기 때문에 빠질 수가 없는데요. 정신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 우울증의 증상이 주로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나를 비난하고, 내가 잘못했어, 내가 해봤자 소용이 없어,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아, 이런 이제 특징들이 있죠.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분노가 나를 향했다. 어떤 일로 인해서 분노가 일어났는지는 물론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갖고 있는 분노감, 공격성, 이런 것이 다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이제 향해야 될 때도 이것이 나를 향하고 있을 때, 결국은 이거는 나를 자살로 몰고 자해하게끔 만들고 우울하게 만드는 이제 중요한 요인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어린 시절에 내가 기억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살면서 어떤 외상 경험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무의식에 꾹꾹 눌러놨다가, 그렇지만 우리 뭐 하라고 합니까? 무의식은 마그마처럼 항상 들끓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틈만 나면 이 무의식 속에 해결하지 못한 것을 의식 차원으로 가져와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어린 시절의 외상 경험들이 다시 뭔가 재발해서 부활해서 나의 의식 차원에서 나를 뭔가 괴롭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정신분석적인, 정신역동적인 접근의 원인 분석론입니다. 자, 반대로 행동주의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학습의 측면에서 당연히 설명하겠죠. 그래서 부정적인 생활 사건이 있는데, 이 부정적인 생활 사건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극복해 나가고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강화를 찾아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려면. 그런데 그런 긍정적인 강화를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나 방법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즉, 긍정적 강화를 할 수 있는 학습이 결여됐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 것이 행동주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게, 왜 이 사람이 긍정 강화를 많이 일으키지 못했을까 라는 거를 이제 추정한다면, 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개인이 사회적인 기술이 부족하고 적절한 대처 기술이 부족하고, 이럴 때 제대로 학습을, 긍정 강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학습의 기회가 없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것이 행동주의적인 접근입니다. 자, 우울장애 같은 경우는 인지적인 특성들이 굉장히 두드러진다고 앞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인지 이론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정적인 생활 사건으로 일어났을 때 이것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
라는, 그러니까 어떤 자극이 들어왔을 때 바로 떠오르는 생각을 우리는 자동적 사고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부정적으로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어떤 앞에서 길 가다가 누가 나를 쳐다보면 왜 쳐다보지? 이러고 그냥 지나갈 만한 일들도 우울증이 심한 주요 우울장애 내담자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날 쳐다보면 어떻게 바로 생각하냐면 내가 오늘 이상한가? 이렇게 이제 바로 떠올리게 된다고 해요. 이게 이제 하나의 예시입니다. 이렇게 이제 바로 떠오르게 되는 사고를 우리가 자동적 사고라고 하는데 이 자동적 사고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활성화되는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우울증을 갖고 있는 내담자들을 이제 상담하고 분석을 해보면 굉장히 내담자 고유의 아주 강렬한 역기능적인 신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좋지 않은 신념들, 예를 들어서 나는 못난 사람이다. 나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나는 해봤자 소용이 없다. 이런 생각은 사실은 해봤자 아무 도움될 게 없겠죠. 그런데 그런 이제 신념들이 역기능적인 신념이죠. 도움이 되지 않는 신념들이고, 그리고 현실적이지도 않고, 내가 못난 면도 있지만 좋은 면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이제 싸그리 무시하고 나는 못난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역기능적인 신념이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라든가, 그리고 그로 인한 인지적인 오류가 굉장히 심각한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주요 우울장애의 큰 원인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주요 우울장애의 원인을 이제 인지행동적으로 좀 더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실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교육심리학에서 분명히 보셨을 겁니다. 학습된 무기력 이론입니다. 자, 이 상자 기억나시나요? 이 상자에서 이제 강아지가 있고요. 처음에 이제 이 강아지에게 전기 자극을 주면 발바닥이 따갑고 아프겠죠. 그러면 너무 불쌍하게도 이 강아지가 이제 어딘가로 도망을 가려고 할 텐데 이거를 계속 도망을 못 가게 만들어 버리면 어느 순간부터 그냥 무기력을 학습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도망갈 수 있게 돼도 옆방으로 도망가지 않고 그냥 쪼그리고 앉아 있게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셀리그만이 표현했냐? 바로 이제 학습된 무기력이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무기력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중에는 무기력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도 이전에 학습한 대로 무기력한 채로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반복되는 좌절 경험이 이제 크게 관련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에 큰 학대를 당했다든가 꾸준히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겠네요. 지속적인 폭력에 노출이 되거나 하면 계속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좌절 경험을 이제 반복하게 되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학습된 무기력이 나타나고 이것이 이제 정서적으로는 우울감과 굉장히 연관이 된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학습된 무기력 이론이고 우울장애를 보는 중요한 이제 원인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이거는 이제 인지적인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울장애 주요 요인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우울장애를 갖고 있는 내담자가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냐인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 자, 원인을 해석하는 방식을 우리는 귀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귀인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보통은 이제 이런 겁니다.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시험을 못 봤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내가 건강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내가 이번에 공부를 충분히 못해서 시험을 못 봤다. 근데 이 얘기는 뒤집어서 말하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다음에 하면 잘 볼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요 우울장애가 심한 내담자라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보다는 내가 오늘 시험을 못 봤다. 역시나 못 볼 줄 알았어. 나는 항상 아무것도 못하는 못난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귀인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나는 그럼 못난 사람이야. 이런 건 안정적인 요소죠. 그리고 시험 하나 못 봤는데 나라는 사람 전체를 부정하는 듯한 뉘앙스를 아까 풍겼죠. 이런 특징을 갖는 귀인을 한다. 우울장애 환자들이. 라는 것을 연구한 것이 바로 귀인 이론이고요. 상당히 이제 설득력 있게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생물학적인 입장도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뒤에 나오는 양극성 장애는 더 생물학적인 요인들이 많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제 주요 우울 장애에서도 생물학적인 이제 원인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 생물학적인 원인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지, 우울 장애는 다 생물학적인 원인 때문이다라는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 생물학적인 입장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유전적인 요인들이 일부 확인이 된다. 가족력이라든가 특히나 쌍둥이 그 연구 같은 데서 종단 연구를 해보면 확인이 되더라. 어디서? 양극성 우울에서. 즉 양극성 장애 뒤에 나올 텐데요. 양극성 장애의 우울에서 확인이 많이 된다. 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나의 기분을 이제 좋게 하거나 하기 위해서는 뭐 세로토닌이라든가 혹은 그 외에 도파민이라든가 여러 가지 뇌의 신경 전달 물질들이 이제 작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뇌의 신경 전달 물질들이 그러니까 제때제때 분비가 잘 안 되면서 불균형해질 때 자연스럽게 나의 정서 조절이 힘들고 우울 장애로 이어지기 쉬운 것 같다라고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생물학적인 입장이고요. 상당히 이제 많은 이제 증거들이 축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우선 첫 번째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인지치료입니다. 가장 이제 상담에서 이제 인지치료가 효과를 보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이 우울장애인데요. 왜냐? 앞서도 계속 강조드리지만 우울한 내담자, 우울장애 내담자의 경우에는 아주 독특한 부정적인 사고 패턴, 인지적인 왜곡된 오류들이 이제 많이 발견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나의 이제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를 스스로 인식하고, 그러니까 내가 진짜 못난 게 아니라 나는 어떤 자극이 들어오면 바로 스스로를 못났다라고 생각해버리는, 자동적으로 생각하는 특징이 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의 우울증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돕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교육적인 접근도 많이 합니다. 자, 그걸 인식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부정적인 그리고 합리적이지 않은 사고 패턴을 합리적으로 바꿔야겠죠. 그래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이제 습득하도록 돕고,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긍정적인 자극과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하겠죠. 그래서 대처 기술이라든가 자기주장 훈련 이런 것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인지행동적인 치료에서 이제 최근에 많이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물학적인 원인들도 분명히 확인이 되기 때문에, 특히나 주요 우울장애처럼 우울이 굉장히 심할 때는 항우울제를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약물을 통해서 나의 우울감을, 그러니까 무기력하고 우울한 이제 반응들을 순간 이제 완화시키는 그런 이제 작업들을 하고요. 실제로 이제 약물 치료들이 또 많은 효과들을 얻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 이거는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우울증 심할 때 많이들 이제 또 처방이 되는 프로작 같은 이제 약들이 이제 사용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